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행복한 삶을 꿈꾸며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30억이라는 금액은 예전에는 누구나 꿈꾸는 부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그 금액조차 부자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 높은 생활비, 예기치 않은 의료비,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물가까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은퇴는 무엇일까요? 30억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이 필요한 시대, 그리고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자신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진정으로 즐기기 위한 준비는 무엇일지 이제 그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때입니다. 30억으로 은퇴한다고? 부자의 기준이 점점 변하는 이유. 오늘날 은퇴 후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3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부자로 불리었고 그만큼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30억으로 과연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여유일 뿐일까요? 은퇴 준비, 이제는 그저 돈만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은퇴 준비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자산 축적입니다. 그동안 은퇴 후를 위해 모아온 저축이나 투자, 자산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그 중에서도 30억 원은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금액이 과연 은퇴 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물가 상승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나 의료비 등은 그 상승폭이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어가고 그만큼 은퇴 후에도 많은 시간이 남습니다. 30년 이상을 은퇴 후에 살아야 한다면 단순히 30억 원이 적당한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은다는 개념을 넘어서 어떻게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사례 1, 과거의 부자 기준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제 친구인 민수 씨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30대 초반부터 꾸준히 돈을 모아서 30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는 30억이면 충분히 편안한 은퇴를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은퇴를 준비했죠. 그러나 민수 씨가 은퇴 후 첫 해를 맞이했을 때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매달 나가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의료비가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민수 씨는 비타민이나 건강식품에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이 비용이 매우 크게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여행을 즐기며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해외여행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외식도 비용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민수 씨의 사례처럼 과거의 부자 기준으로 은퇴를 준비한 사람들은 은퇴 후의 현실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억이 어느 정도 큰 금액일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례 2,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사례는 내 친구의 엄마인 영희 씨입니다. 영희 씨는 결혼 후 40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퇴직할 때 20억 원 정도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 자산이면 안정적인 은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희 씨의 자산 대부분은 은행 예금에 묶여 있었습니다. 은행 이자율이 낮고 물가 상승률은 높은 이 상황에서 20억 원을 은퇴 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자산 가치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셈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최근 생활비를 계속해서 모을 수 없겠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매달 고정비와 생활비, 그리고 여행 등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희 씨는
자신이 모은 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예금 외에도 다양한 자산 배분을 통해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희 씨의 사례는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사례 3. 재취업과 새로운 도전. 세 번째 사례는 제 또 다른 친구인 지훈 씨 이야기입니다. 지훈 씨는 50대 후반에 은퇴를 하고 3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0억 원이면 충분히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자 했지만 마음속에서 나의 가치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지훈 씨는 결국 재취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상담 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감을 찾고 경제적인 안정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경우처럼 은퇴 후에는 단순히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과 새로운 도전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더 이상 30억으로 은퇴는 답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30억이라는 금액이 과연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30억은 큰 금액이지만 현대의 물가 상승과 평균 수명의 증가, 그리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 금액이 충분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새로운 도전과 가치 있는 삶을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은퇴 준비가 더 이상 자산 모으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30억으로 은퇴한다고? 부자의 기준이 점점 변하는 이유. 은퇴 준비의 새로운 기준. 오늘날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30억 원입니다. 이 정도 자산이면 은퇴 후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소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고 30억이라는 금액이 이제는 그다지 많은 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퇴 후 생활에 대해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은 자산 축적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 생활비 예측, 그리고 미래에 대한 철저한 계획입니다. 자산 축적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건이지만 그 외에도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30억 원으로 은퇴 준비를 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가 상승과 평균 수명의 증가.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최근 몇 년간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 가격과 의료비는 그 상승폭이 매우 큽니다. 과거에는 주택이나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주택 가격은 예년보다 급등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의료비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을 가진 사람이 65세에 은퇴했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뒤의 물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은퇴 시점에서는 30억이 충분히 큰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20년, 30년 후에는 물가 상승에 의해 그 금액의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의 주요 지출 항목인 의료비와 생활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예상보다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은 은퇴 준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민수 씨의 은퇴 이야기. 민수 씨는 60세에 은퇴를 준비하며 30억 원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금액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민수 씨는 은퇴 후 첫 5년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상보다 급증한 의료비였습니다. 민수 씨는 오래된 건강 문제로 인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고
그로 인해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는 의료비가 예상보다 많아졌습니다. 또한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유지 보수 비용도 상당히 들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외식이나 여가 활동에도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30억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산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다양한 자산 운용 방법에 대해 배워갔습니다. 민수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30억 원이라는 금액이 한때는 매우 큰 자산으로 보였지만 은퇴 후에는 그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은퇴 후의 삶.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평균 수명의 연장입니다.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섰으며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퇴 후에도 최소 30년 이상의 시간이 남습니다. 은퇴 후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필수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60세에 은퇴를 하고 그 후로는 짧은 시간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80세, 90세까지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자산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생활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례 이영희 씨의 자산 운용 이야기. 영희 씨는 60세에 은퇴하면서 20억 원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은퇴 후에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5년이 지나면서 자산 운용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영희 씨는 대부분의 자산을 예금에 묶어두었고 그로 인해 예금 이자율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물가 상승과 의료비의 증가로 생활비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자산 가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영희 씨는 자산 운용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로 결정했고 그 후로는 다양한 투자처를 통해 자산을 분산시켜 가며 관리해 나갔습니다. 영희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퇴 후에는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단순히 돈을 모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위험을 분산시킬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영희 씨는 자산 운용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 전에 자산 관리에 대한 교육과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바로 새로운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은퇴 후 아무런 목표 없이 시간만 보내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은 단순히 직업적인 재취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 3 지훈 씨의 재취업 이야기. 지훈 씨는 58세에 은퇴하고 30억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은퇴 후 세계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그는 자신이 그동안 놓쳤던 꿈이나 목표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재취업을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감을 찾고 정신적으로도 큰 만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의 경험은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론 30억으로 은퇴는 충분할까? 30억 원이라는 자산은 분명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30억이 충분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 평균 수명의 증가, 그리고 은퇴 후의 삶에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퇴 준비는 단순한 자산 축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산 운용, 생활비 예측,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함께 자신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30억으로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자산 관리의 중요성과 새로운 도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